인공수정은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킨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인공수정이라는 한자는 바로 이렇게 씁니다. 수정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인공수정은 인공적으로 결합시키는 것 아닌가? 하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합은 아니고 만나게만 해주는 것을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생리 시작하면 3일 이내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물혹 같은 게 생겼는지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고 컨디션 좋으면 약이나 주사를 이용해서 난소를 자극한 후 일주일째, 열흘째 대충 이런 식으로 2번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난포가 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최종 성숙을 위한 주사를 맞고 시술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오전 11시에 시술이 예약되어 있다면 남편은 2시간 전인 9시까지 와서 정액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정액 채취가 되면 연구실에서는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2시간에 거쳐서 정액 처리를 해서 비교적 건강한 정자가 들어있는 농축액을 만들게 됩니다. 이 농축액을 1cc 주사기에 넣은 후에 가느다란 비닐관을 자궁 내강에 집어넣고 쏴주면 바로 끝납니다. 관만 잘 들어가면 3분 이내에 끝나는 매우 간단한 시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이 끝나면 약 30분 정도 병실에서 누워서 이제 쉬신 다음에 귀가하시면 되고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직장 복귀해서 일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착상 잘 되라고 프롤루텍스라는 이제 피하 주사를 하루 한 번 처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예 약이나 주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라는 하나의 난포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다가 배란이 되는 시점에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클로미펜이나 페마라 같은 배란 유도제를 약 5일 정도 복용하면서 소량의 과배란 주사를 2-3번 정도 사용하는 최소자극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는 양쪽 난소에서 1-2개씩 난포가 자라게 해서 확률을 높이려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자연주기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배란 주사만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난포를 자라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은 가장 높지만 난포가 지나치게 여러 개 자라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인공수정할 때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자랄 경우 인공수정을 강행해서 정자를 넣어서 만약 임신이 되면 과자극 증후군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아가의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심하면 혈전증까지 올 수 있어서 이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액을 넣는 시술 자체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전제 조건이 바로 여성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35세 미만에서는 주기당 11% 정도이지만 나이가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임신율은 감소해서 42세가 넘어가면 1%, 즉 100명당 1명 정도만 성공을 하게 돼서 매우 임신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의사들은 38세에서 40세를 넘어가는 분들께는 인공수정을 잘 권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나이가 젊더라도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는 임신율이 6.5%로 없는 분의 15.3%에 비해 매우 낮아지게 돼서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 역시 체외수정 시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아무래도 주사도 덜 쓰고 난자 채취 과정 등도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그냥 부부관계보다 임신율은 올라가면서 병원에 자주 오거나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어 시간도 세이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보다는 임신율이 떨어집니다. 난관 조영술을 해서 개통되었다고 결과를 듣기는 했어도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통과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정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확률이 감소합니다.